물에서도 음료에서도 냉동고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쉽게 녹아버리는 얼음. 그런데 다양한 음식을 데우고 익히는 전자레인지에서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꽁꽁 온 얼음을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동 시작. 얼음이 그대로 유지돼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저런, 얼음이 흔적도 없이 모두 녹아버렸어요. 도대체 실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전자레인지는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물 분자를 진동시킴으로써 음식물을 데우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초단파는 파장이 매우 짧고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물 분자를 잘 진동시키게 되는데요. 만약에 얼음을 손으로 잡게 된다면 그 부분이 녹아서 물 분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극초단파가 진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만약 전혀 녹지 않은 얼음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가열을 한다면 전혀 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바로 물 분자에 있다는 말씀. 전자레인지의 극초단파가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과 공진 현상을 일으켜 마찰열을 일으키는 방식이랍니다. 자, 그럼 얼음에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재빨리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처음 실험과 동일한 시간 동안 가동했지만 이번엔 얼음이 정말 녹지 않았어요. 하하, 참 신기하네요. 그려 이렇듯 수분이 전혀 없는 고체의 얼음은 물 분자들이 결정의 구조에 갇혀 있어 진동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반해 녹기 시작한 얼음은 물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속 수분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유레카! 자주 독립국가의 상징인 우리의 태극기. 그럼 이 태극기 문양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태극기는 그 중심인 태극에서부터 모든 해석이 시작된다. 중국의 종교 번역서인 주역에 태극이란 말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라고 기록돼 있다. 사실 태극의 기원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다. 하지만 한국, 중국, 몽골 등 주로 동양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장 널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했던,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인식되어 온 문양 태극은 우리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수천 년 역사를 품고 이어진 태극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나뉘어져 휘감아 도는 것이다. 파도가 일렁이는 푸른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태극이다. 태극은 이제 음양, 세계를 두 개의 대대적 원리로 이해한 음양의 총합적 혹은 그 시원으로서의 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존재의 원리와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원리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원소가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붉은색은 하늘의 해를 가리키고 해는 양의 기운을 가진 남성을 의미, 푸른색은 땅의 달을 가리켜 해가 뜨기 전 음의 기운을 가진 여성을 상징한다.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나눠진 것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태극의 사방에 있는 괴에도 파생된다. 하나의 괴는
3개의 효가 모인 것으로 4개의 괴가 모두 3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효가 상징하는 의미도 각기 다른데 하늘과 사람, 땅을 의미한다. 효는 하나로 이어진 것을 양효, 나눠진 것을 음효라고 한다. 과거 8괴가 그려진 것들도 다수 발견되지만 우리는 크게 대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건곤 이감의 4괴를 사용해왔다. 건곤이 바로 이제 하늘과 땅, 이감이 불과 물을 뜻하기도 하고, 계절로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방향으로 보면 동서남북을 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온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4개의 괴는 그 의미가 다른데 3개의 양효가 있는 건은 하늘을 상징, 3개의 음효가 있는 고는 땅을 상징한다. 가운데 하나의 음효가 있는 이는 불을 상징하고 마지막 가운데 하나의 양효가 있는 감은 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과 4괴가 그려져 있는 바탕의 흰색에도 의미가 있다. 이는 백의 민족의 순결성과 밝음을,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태극과 4괴는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대자연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것을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흰색의 바탕이 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태극기는 창조, 평등, 조화와 단일을 상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국기다. 유레카! 또 다른 이색주택이 있다는 경남 양산. 열심히 달리고 달려 도착한 전원주택 마을. 혹시 이 집? 아니면 이 집? 설마 이 집? 에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바로 그때 넓은 창문이 유독 눈에 띄는 이 집? 혹시 이 집이 바로 경남의 소문난 이색주택? 어머, 왠지 느낌이 온다. 와. 거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YT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다던데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 모양이 매일 변한다던데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뭘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창문 어디 갔어, 창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 어떻게 바뀐 걸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일단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는데 내부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집을 바뀌게 했단 말인가? 매일 집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이 장치 때문입니다. 이건 리모컨인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방향, 좌방향대가 있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우측으로 돌고 이쪽으로 누르면은 좌측으로 돕니다. 아니 집이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리모컨을 누르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버튼을 꾹 누르자 집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거참 신기하네. 360도로 움직이는 집,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이 집을 돌리는 비밀 장치입니다. 아니 이건 톱니바퀴? 이게 집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리모컨을 누르니 정말 돌아가며 집을 움직이는데 가운데는 고정축이 있고 밖에는 회전자가 있어가지고 고정자로 전기를 공급을 해서 회전자를 돌려 가지고 집을 돌게 하는 겁니다. 이 중심축엔 굴절되는 배선과 배관이 있어 꼬이거나 파손되지 않고 집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회전에 적합한 12각형 그리고 2개의 현관,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배선과 배관까지 360도 풍경 감상을 할 수 있게 돕는 아이디어의 힘이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 평소엔 태양을 따라서 돈다고? 태양광 발전으로 주로 하는데 겨울철에는 이 태양광 보일러로 물을 데펴서 난방을 합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360도 회전집. 반갑습니다. 예, 드세요. 이미 마을의 명물이 된 지 오래. 이렇게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 신기한 풍경을 감상한다고 한다. 소감이 어때요? 신기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신기하고도 재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레카. 예전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좀 몇 번 쓰다가 고장나도 뭐 그런 그렇지 뭐 어차피 싸게 좀 샀으니까 이러고 버리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국 IT 제품이 이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등등 전 세계 대형 마켓과 가정을 장악했는데요. 중국 IT 기술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까? 로봇이 손짓하며 맞이하는 식당이 있다? 이곳은 중국 하얼빈에 있는 로봇 레스토랑인데요. 손님 맞이는 물론 주문 받기와 서빙도 척척. 심지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도 모두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은 2시간만 충전하면 5시간이나 일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엄청나다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대형 공격 및 정찰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일단 30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륙 거리, 착륙 지점 등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륙 중량은 3톤에 이르고 정찰 거리도 80km나 된다는데요. 미사일 6기 탑재 가능, 건물 벽을 투과하는 레이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IT 기업들이 VR 시장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폭풍 마경의 가격이 무려 2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지름신 정말 강림할 것 같은데요.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지원하고 안경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자체 내에서 근시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중국 VR 시장으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젓가락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젓가락 끝부분에 센서가 있어서 음식의 온도와 염도, 심지어 부패 여부를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준다는데요. 여기에 음식을 집는 순간 사용된 식용유 품질에 대해 우수, 양호, 불량 이렇게 3등급으로 판별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의 영양 정보나 청결도를, 장을 볼 때는 과일의 당도나 재료의 유통 기한 등도 알 수가 있고요.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영양 정보나 pH 농도를 분석해 보다 균형된 식단을 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 IT 기술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이번엔 스마트 글라스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는요, 본체 좌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한 다음 관련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스마트카, 가정용 전자기기 등과 연결되어 편리한 일상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발전의 끝이 어디일지 기대가 됩니다.